또는 가정폭력 이유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셨을 텐데 이번 시간에는 가정문제 전문가분들과 가족폭력 그 이유를 말하다 시간을 통해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패널 소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하고 조화로운 양성 평등한 가족 문화를 이끌어가는 연천구 가족센터 조문란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다음으로 행복 육아를 만들어가는 원스톱 육아 지원 서비스의 컨트롤 타워 연천군 육아 종합 지원센터 이미선 센터장님 소개해 주십니다. 이번에는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여성 청소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연천경찰서 고수진 승경님 모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간 존중을 기반으로 건강한 가정,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연천 가정폭력 상담소 최은희 소장님 이렇게 귀한 네 분의 전문가 패널분들을 모시고 대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전문가 패널분들은 연극을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조금만 센터장님 기법 간략한 한 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극을 보면서 제가 이제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자료를 하나 출력해 갖고 왔거든요. 이게 중학교 1학년 가정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제가 잠시 얘기를 해드렸더니 이 내용을 그대로 어떻게 아시고 지원해 주셔서 제가 할 말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연극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연출해 주신 강조철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준비 철저히 하시고 정말 우리들이 준비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하고 정말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미선입니다. 네, 오늘 연천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민간 우리 연천 국민과 함께한 이 창작 연극을 보면서 이 제목 그대로 요즘에도 가정폭력이 있나요? 아마 연천구는 연천 가정폭력 상담소와 함께 지역 국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천군에서는 가정폭력이 빠른 시일 내에 사라질 거라고 저는 이라고 합니다. 네, 저 일단 연극 배우분들이랑 연출 너무 좋게 봤고요. 제가 이제 가정폭력을 다루면서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을 볼 수 있어서 더 피해자들한테 더 다가가기 쉬울 것 같아서 좋았던 그런 연극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께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 중에서 가사 분담으로 인해 갈등을 겪다가 폭력 상황에 이르기까지 된 부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센터장님, 실제 이와 같은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많이 있나요? 있다면 그런 부부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시간이 이제 좀 한정돼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말하면 사실 가정폭력 사례 발생까지 오는 경우는 이제 가사분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정폭력의 사례에 대해서는 뭐 그 성격 차이, 성장의 배경 차이, 문화 차이 이런 복합적인 관점으로 발생해서 이렇게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 어머님의 대사 중에 그 말씀이 있죠. 나만 참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 가사가 저한테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정폭력은 이제 가사분담 이 역량도 굉장히 많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서 발생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가사분담의 경우도 있지만 그 영유아기에서 아동 초기,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까지는 가사분담뿐만 아니라 이 자녀 양육, 자녀 돌봄에 있어서도 이게 이제 가벼운 아까도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되죠. 있고 정말 이거 그 누구의 잘못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맞벌이를 하는 이유는 정말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맞벌이를 하는데 정말 아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특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뭐냐면 영유아기하고 아동 초기 이때는요 가사 분담이나 자녀 돌봄, 자녀 양육에 있어서 역할을 좀 같이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이런 분들 특히 이제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예비 커플들이 많이 적어요. 그러면 결혼식 준비에 모든 에너지를 다 써요. 그랬을 때 이 가사 분담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요 정말 예비 부부 커플에서 가사 분담 어떻게 할까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나요? 아이들 아침 꼭 먹여서 유치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야 될까요? 아침 시간이 되는 사람이 또 음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침 6시 기상 남편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의원님이 박은철 의원님이 끝까지 남아주셔도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연천에서는 정말 일가족 양립, 워라밸, 양성평등, 그렇죠? 그리고 젠더 아무렇지도 않고 보편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특히 젠더 관점, 양성평등, 특히 이 가사 분담은요 양성평등의 관점, 양성평등 별거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정말 생물학적 차이가 이게 성 역할까지 고정화되면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산업사회 정말 혼자 벌어서 되는 그렇죠? 아파트 다 살 수 있고 자녀들 대학까지 다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후반까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혼자 벌어서는 절대 가능하지 않은 사회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럴 때는 이제 여성도 남성도 다 같이 사회 참여했을 때 첫 번째 중요한 게 양성평등 관점인 거예요. 생물학적 그런 것들이 성 역할이 명확화되지 않은 거. 지금 계속 시간을 주는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연천군에서는 이렇게 양성평등 그리고 성 역할이 명확하지 않고 잘하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세를 갔으면 됐고요. 특히 이제 가정폭력이 그런 발생했을 때 가정폭력 상담소, 가족센터, 성폭력 상담소는요 이 위기 대응 기관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좋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진희 학생님 정말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길었으면 좀 더 듣고 싶었는데요. 다음 기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연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미선 센터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중에서 부부의 다투는 소리에 도연이가 잠에서 깼어요. 그런 모습에서 이제 부부싸움과 폭력 상황에 자녀들이 노출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영유아나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극을 보면서 도연이를 유심히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엄마 아빠가 다투고 있었을 때, 폭력을 가하고 있었을 때 도연이의 눈빛과 그 불안감, 네, 그런 걸 잊을 수가 없었는데 이론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먼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가정 부부라는 결혼 관계에서 부모 자녀라는 혈연 관계로 발전하는 가장 밀집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가정은 사랑과 신뢰가 바탕으로 정말 아름다운 삶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개인의 사회적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이 무엇보다도 가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을 제공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인데 우리 도연이는 그런 가정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 간에 애정을 주고 심리적, 신체적 휴식의 장소로 도연이가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가정 불화와 폭력으로 인해서 슬픔, 혼란, 또 공포감, 절망감을 지금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지금 위축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도연이와 같은 사례로 우리 영유아들이 부부간의 갈등이나 폭력 상황에 노출된다고 하면 정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한 그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영유아들은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그 불안한 순간에 혼란도 느낄 수 있고요. 슬픔, 분노, 또 스트레스까지, 또 영유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존감까지도 하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력감도 올 수 있고요. 또 사랑의 결여로 인해서 다른 타인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인간관계 및 또 발달에 지연까지 되는 그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정서적 문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정서적 외상, 트라우마 많이들 말씀하시죠? 부부간의 갈등이나 폭력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는 트라우마가 상당히 심하게 올 수 있습니다. 또한 폭력을 행하실 때 그걸로 인한 신체적 부상도 올 수 있죠. 예, 이런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문제랑 또 학업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고요. 이 부부 갈등과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 인지적 문제까지 장기적으로 그 문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또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그 부부 간의 불안한 폭력이 어떻게 아까 오늘 그걸 보듯이 계속 반복됩니다.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그 공포 및 심리적 손상을 계속 입게 되는 거죠. 연구에서도 부모에게서 구타를 경험한 아동이 구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보다 친구와 싸우거나 물건을 부수는 행동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또 두통, 복통, 불면증 등 정신적인 증상들을 많이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학대를 많이 받은 아동일수록 또 부모의 양육 태도가 폭력적일수록 아동들은 사회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폭력 가정에서 자란 아동들은 폭력을 학습하게 돼요. 또 성장에서도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가정 폭력과 부부 간의 갈등 등은 아주 부정적인 영향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폭력 상황에 노출된 아동들은 우리가 가정 폭력 상담소라든가 육아종합지원센터 기타 가족센터에서 정말 이 아동들을 노출된 아동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방법은 다양하게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아무튼 연천군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렸는데 정말 평소라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부부 사이에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우리 연천경찰서 고수진 선경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 내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된 죄송합니다. 요즘에도 가정폭력이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연극을 상영을 이제 했잖아요. 이런 질문은 사실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근무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그만큼이나 비슷하게 또 다른 버전으로 이제 송경님께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천에도 가정폭력이 있나요? 연간 연천군의 가정폭력 발생 건수 등 관련 통계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극중 남편의 경우 신고 이후에 법적인 절차가 또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천군에서 지난 3년 동안 신고된 가정폭력 건수는 2021년도에 174건, 22년도에는 245건, 그리고 23년 현재까지는 155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통계를 보았을 때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보이는 게 아무래도 예전에는 가정 내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는 분이 많으셨는데요. 이제는 가정폭력도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심각한 폭력이라고 인지를 하셔서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극중에서 이제 남편의 경우는 먼저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요. 이제 아내가 극중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남편이 이제 재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아까 극중에서 나왔듯이 접근행위와 전기통신 제한될 수 있고요.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친권행사 제한, 그리고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위탁 등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아내가 처벌을 원한다면 형법이나 가정폭력 특별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연천에서도 이렇게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또 법적인 절차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연천군의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된 다양한 형태의 폭력 사례를 만나보셨을 텐데요. 극에서 봤던 아내와 남편, 서로에 대한 폭언과 물리적 폭력으로 인해 결국 112 신고까지 하게 되었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폭력을 가한 배우자를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분들이 어려울 것 같다고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의외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그런 인과론적 관계라고 한다면, 가족관계 안에서는 누군가가 원인 행위를 하고 또 그에 따른 결과이지만 그것이 또 다른 원인 행위가 되고, 이렇게 순환론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 바로 가족 문제의 특성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있어서 이혼을 해야 된다, 또는 무조건 같이 살아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저희는 단지 그 본인들의 결정을 지지하고 그 가는 길에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의 유지를 원하시는 경우에 행위자에 대한 행동에 있어서의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행동에 대해서 변화할 수 있도록, 폭력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피해자분들에 대해서는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부부관계가 개선되고 다시 정말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극중에서 상담사분이 핵심 문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용인대 폭력은 결코 저절로 멈추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폭력 행위를 한 본인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나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그 본인이 스스로 그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관이나 외부의 도움을 통하여 반드시 그런 잘못된 행동이나 습관이나 태도에 대해서는 고쳐져야 하고, 그로 인한 변화가 올 때 진정으로 안전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참고 헌신해서 유지되는 가정은 결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휴화산과도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현우 소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고요. 폭력의 심각성과 그리고 가정폭력의 법적인 부분, 그리고 대처 방안까지 자세한 부분을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객분들도 가정폭력에 대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지만 관객분들 중에 딱 한 분만, 시간 관계상 딱 한 분만 소감을 좀 듣고 싶은데요. 한 분만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한 분만? 한 분만 괜찮으실까요? 네, 한 분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연구 잘 봤고요. 정말 그 청소년이 행복한, 아이들이 행복한 연천군을 위해서는 가정폭력은 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 최현우 소장님께서 정말 그 아주 좋은 연극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연천군은 가정폭력 없는 연천군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그 수백 건이 된다는 가정폭력 신고했다는 얘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고, 저 또한 제가 먼저 일어나면 제가 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람평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수고해주신 전문가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대담회로 참여하여 도움 말씀 주신 조금남 센터장님, 이미선 센터장님,
고수진 순경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내빈 소개 못한 분이 계시는데요. 분남교회 백경렬 목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쁘신 중에 소중한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제가 미처 소개 못해드린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천 가정폭력 상담소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늘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도움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주민참여 창작 연구 및 대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